하나, 둘, 셋.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제 역할은 이제 사이먼 역할이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아마 실제 겪는 시간은 전체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고 웬만한 건 조의 상상 속, 꿈속에서 혹은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인데, 그 인물을 또 상상하는 어떤 사람의 꿈속에서의 어떤 사람을 다시 연기한다 라는 게 꽤 흥미롭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먼은 조랑 같이 산을 올라가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자기 목숨 달겠다고 줄을 껐습니다. 제가 맡은 리처드는 시울라 그란데 원정대 베이스 캠프 매니저 역할이고, 제가 배낭여행하면서 처음 만났고 되게 조가 생각할 때는 되게 낙천적이고 밝은 친구? 현실과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라라는 역할이고 조의 누나예요. 조난을 당했을 때 조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조한테 계속 살으라고 옆에서 힘을 주는 인물입니다. 네, 저는 조 심슨 역할이고요. 조랑 사이먼이 시울라 그란데라는 곳을 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아무도 등반하지 않은 그런 도전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거기 이제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많은 장비 없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빠르게 올랐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짐만을 가지고 오릅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서 조가 사고를 당해요. 절반 정도의 뼈가 부러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죽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두 친구들은 어떻게든 내려오려고 몸을 묶어서 사이먼이 내려주고 조가 그런 몸 상태로 계속 내려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이먼이 밧줄을 끊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조는 크레바스 안으로 빠지고 거기서 이제 누나의 환상을 보면서 베이스 캠프까지 살아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극입니다. 이게 실화인 거죠? 네, 싫어요. 저희 작품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하면 없거든요. 사건은 딱 하나, 산에서 조난당한 거, 거기서의 이 사람의 상상과 꿈과 그거 자체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일이고 85년 그 다음에 3년 뒤에 88년에 자서전을 조 심슨이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으로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연을 됐고. 그럼 이 버전이 영국 그 공연 버전 그대로인가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본 자체도 각색을 했고요. 무대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적으로 김도현 연출님이 아예 새롭게 다시 만드셨어요. 유일한 거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공연이. 그렇죠. 원작만 이제 같은 거죠. 아마 대본도 저는 같은 줄기는 있지만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역할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연습실 에피소드가 제일 궁금해요. 그 무대 경사 무대 이거 쓰는 것도 그렇고 동선 짜는 것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했었을 것 같아서 연습실 과정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았죠. 아무래도 설산이고 산이고 하다 보니까 무대가 어떻게 나올지 초반에는 저희들도 몰랐어요. 근데 연습실은 연습실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한 횟수도 없었어요. 얼음도끼도 없었고. 근데 배우들은 쓰면 뭐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재밌죠. 누나가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먼이 나와가지고 세라한테 알려준다고.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를 보고 있거든요. 누나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연습실에서 상상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산을 같이 이제 등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출님이 야 이제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해보자. 뭐 바닥에서 기는 거죠. 뭐 막 힘든 척하면서 야 12시 막 이러면서 동물들이 계속 네발 짐승들이 계속 다니죠. 한 2주차쯤 넘어가면 이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우리가 하고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고, 이 공연이 이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면서도 이건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연출님이 또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또 떠올리셨고, 무대가 좀 경사가 있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가무대가 또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뒤가 높아요. 앞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앞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 연기할 때는 또 안 보여요. 또 뭘 하는지 몰라. 근데 막 소리는 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연습 과정이 힘든데 그 힘든 만큼 되게 희열과 재미가 있었어요. 뭐든 해도 되니까. 연출님도 뭘 하라고를 안 해요. 자기도 잘 모르겠나 봐. 같이 만드는 거니까. 막 로프 떨어질 때 그런 것도 진짜 웃겼거든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서 그게 좀 로프가 위에 웃겼어요. 내려오잖아요. 네. 연습실에 그게 없다니까. 이게 하나라도 위에 매면 사람이 편하거든요. 없는데 하는 거랑. 그래서 살라고 막 배우들이 그럼 연습실 여기다가 나사를 좀만 달아주시면 그래서 몇 개 나사가 또 달리고 막 이렇게 완성이 돼갔죠. 이게 거의 많이 맞는 수준이었겠네요. 다들. 처음에는 마임을 했잖아요. 정말 마임. 정확합니다. 많이 했죠. 그럼 세라 입장에서의 어떤 연습실에서의 가장 애로사항?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 이게 이들의 고통이 너무 즐거운 거. 왜냐 그게 이게 또 실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야 하고 이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연습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음을 참아야 되는 순간이 많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극장에 가서 이걸 이렇게 바라봐 주실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괴로웠고 그 확신이 너무 힘들어. 네 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코미디도 되게 진지해야 되잖아요. 엄청 진지해요. 동물들이 내발라 다니면서 막 야! 뭐 이러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생과 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데 뭘 못해요. 그러니까 막 다 자지러지죠. 근데 앞에서는 웃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내가 저걸 또 해야 되고. 리처드는 산을 안 올라가서 네. 연습할 때 이제 형님들이 계속 바닥을 끼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뭔가 기어야 될 것 같고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 네. 가스웨트가 들어왔는데 정환이 형님이라고 여기 이막에 현실로 와서 둘이 이거 조 편지다. 조가 남기고 간 거다 해서 되게 슬픈 씬이었는데 형이 점점 내려가시더라고요. 이제 경사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데를 이런 경사를 리처드가 여기 앉아 있고 네. 사이먼 여기 앉아 있는데 망을 알 여기 뻔했어 하면서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슬프다 하고 고개를 봤더니 점점 형이 이렇게 엉덩이로 내려가고 이 상태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씬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정환이가 저기서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씬을 봤어요. 얘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갑자기. 굉장히 경사 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약간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 못 멈추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좀 힘을 좀 주고 있어야 돼요. 주고 있어요. 점점 더 미끄러워지고 있어. 우리 이렇게 맞아. 서서. 신발도 슬슬 달아갖고. 예, 맞아요. 미끄러워요. 네네네. 앉으면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옆에 계시는 우리 세 분의 배우분들이 터칭 더 보이드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하는 순간을 뽑자면. 일단 정태기는 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똑같네. 네, 한번 발견해 봐야죠. 처음에 노래가 나오고 나서 지우가 기타를 치면서 한번 이렇게 쫙 돈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매달려 있고 정태기가 내려주고 있는데 네. 그때 굉장한 도움을 받았어요. 네, 누구한테? 지우한테. 정책이 넘어간다? 정택표님의 빛나는 순간은 이따 나중에 카톡으로 한다고. 네. 그러면 네, 카톡으로 할게. 그럼 뭐 나만 얘기하기 좀. 전 세계에서 나만 알겠어. 지우가 기타 또 잘 쳐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네. 이 노래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 굉장히 뭐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노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귀에 박히면서 네. 제가 이제 액팅을 할 수 있는 연습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 액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주는 연습 과정 중에. 네, 확실히. 정주 잘한다. 저거 잘한다. 진우는 뭐 전 매 순간이죠. 모든 순간. 네, 그렇죠. 진정성이 떨어지네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정말 혼자 나와가지고 처음 딱 대사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전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누나도 그렇고 진이 누나도 그렇고 그 순간을 매 순간 이제 빛날 수 있는 그런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럼 우리 진희 배우님께서 성민 배우님이 빛나는 순간. 내려가겠다고 하고 크레바스 밑으로 내려보내고 네. 저희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네. 나간 사이에는 이제 남은 조가 혼자서 자기가 불어낸 세라 역까지 대사까지 해가면서 그 힘든 여정을 지나서 위에서 딱 마주쳐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잠시 빠졌다가 거길 지나와서 나온 그 조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조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 순간이 제일 반가운 무대 위에서 그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우 배우님이
아까 성민 배우님이 도저히 찾아내지 못했던 정택 배우님의 어떤 정택하는 순간을 나? 특형은 확실해 줄에 매달려 있고 둘이 네. 이제 다리가 이제 부러진 걸 알고 처음 알고 확실해 거기 그대로 있어 이 말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뱉거든요. 근데 사실 다리가 부러졌고 줄은 꼬여 있고 그 말을 서슴없이 그냥 내가 구하러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이 말을 그냥 뱉을 수 있다는 게 술집 댄스 부분에서 빛나십니다. 그 장면도 되게 댄스 부분도 되게 지금 디벨롭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마다 계속 네. 그걸 그렇게 욕심내요. 사이먼들이. 마지막 공연이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는 지금 빌리진까지 오셨거든요. 그 시대 젊은이들이 출 수 있는 춤. 하나하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우 배우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정택 배우님 생각하시기에는 빛나는 순간이요? 그 지금 커튼 꼴 때 인사를 진짜 잘해요. 감동받아. 정말 관객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것도 이제 정서로서 접근을 하니까 형님께 배웠습니다. 우리 성민 배우님 조 심슨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혹은 제일 잘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상상 속의 어떤 소설이었다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정이 너무 과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아 돌아오는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잘 못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게 실화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고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조 심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독백을 할 때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상황 속에 집중해보자 였어요. 이 상황마다 변화해가는 이 친구가 같이 올라갈 때와 정상을 찍고 내려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리고서는 가면서 의지를 갖고 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제가 가장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큐멘터리인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 산악인은 끝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조 같은 경우는 이 통제력을 몇 번 잃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작품 속에서. 그래서 그런 통제력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어디일까? 중점 아닌 중점을 둬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택 배우님, 사이먼에게 보이드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이 아픈 것처럼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보이드가 들리는 순간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공허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공허함의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이먼이 설명하는 거에서의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걸 채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정반대의 느낌이 있거든요. 초반에 조가 꾸고 있는 그 속에 사이먼은 사실 조가 만들어낸 사이먼일 가능성이 커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뭐 연결되는 그 공허한 소리 조와 어떤 초반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걸 느끼고 중독될 수 있는 어떤 그 엄청난 힘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극과 극인 걸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이 아프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쪽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건 연습 과정 중에 연출님이랑 이렇게 해서 다 연출님, 제 기억은 연출님은 추위라고는 말씀하시긴 하셨거든요. 제 혼자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조가 떨어져서 크레바스에 떨어져서 자기 경애에 대한 꿈을 꾸는데 꿈을 꾸다가 실제로 그 공허가 꾸면서도 공허가 들리면 저희도 자다가 꿈꾸다가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꿈속에서 쫙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저 혼자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고 꿈속에서 다 같이 막 얘기하다가도 세 명이 전체 다 그걸 느끼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여러 의미지 않을까? 여러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싶네요. 리처드가 화제이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대사량이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연극이지만 꽤 긴 솔로 넘버를 가지고 있고요. 리처드 캐릭터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했을 때도 이렇게 긴 솔로곡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5분 정도 되거든요, 노래가.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대본으로 봤을 때는 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캐릭터 만들 때는 화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해설자처럼 되어 있어서 포지션이 너무 그 해설자에만 갇혀버리면 너무 납작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 산악 용어들이나 이 등반 루트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설명하면서 리처드 캐릭터도 죽지 않고 입체적이게 갈 수 있을까, 그 지점이 제일 고민이었고, 그래서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조가 아직 삶이 남아있어 하면서 기어갈 때 100m나 멀리 있었을 텐데 리처드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실제 상황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사이먼과 리처드가 같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대본상으로만 잡았던 거는 이제 사이먼도 그 전에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빨리 나가보자 했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가 사이먼이 조금 깨름직한 것 같아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나갔고, 리처드 자다가 깼는데 옆에 사이먼이 없길래 또 얘가 어디 가서 돌 옆에서 지갑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나가봤다가 사이먼과 조가 만나고 있는 걸 봤고, 실제 상황 자체도 아마 리처드가 발견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도 처음 마주쳤을 때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가 만나자마자 사이먼한테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처음 했다고 들었어요. 조의 편지를 찢어버릴 때 네.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시는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놔줘야 할 것 같은 절망의 끝에 하지만 세라는 편지를 찢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산에 대한, 그리고 나는 죽으려고 간 거 아니고, 죽더라도 일부러 죽으려고 한 거 아니고, 나는 끝까지 웃으면서 죽었어, 하지만 죽어서 미안해라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아 그래 이제는 놔줄까? 라고 하는 순간에도 마지막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라는 말로 한 번 더 일으키고자 하는, 근데 그것도 사실 살고자 하는 조의 의지를 세라로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세라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아무리 동생이어도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그래 너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조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마음이 죽는 게 편하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마음을 돌리려면 서로의 마음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라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싶어, 아니 살아야 돼, 이 대척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극한의 상황에서 말들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아요. 세라가 로프를 잡고 버티고 있을 때 매달린 상태에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어떤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뭐라 그래? 하네스가 좀 아니야. 저 다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 저런 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네. 잠깐만 왼쪽 다리 좀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빈태석 지대를 건너는 조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시는데 어떤 말을 하냐고. 거기는 네. 보통은 그냥 보통은 네. 저기까지 가자, 그러니까 조심해 뭐 이런 거 오늘은 근데 오늘은 성민이 아니 오늘 제가 오늘 커튼콜 데이가 오늘 제가 커튼콜 데이 때 코로나 걸렸거든요. 커튼콜 데이를 2번을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인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끝날 때 확인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커튼콜 데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안 해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오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우 배우님 지금 어떤 상이라고 해주셨습니까, 정태 배우님? 사실 연기라는 게 이제 정서로 막 부딪혀야 되는데 커튼콜데이를 확인하시고 왜 실망했어? 앞에서 되게 감정신이거든. 막 돌 찾으러 간다고, 너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된다고 하는데 커튼콜 이거는 근데 정서로만 부딪히는데 제가 몇 개 알거든요. 이렇게 막 둘이 붙었을 때 약간 손가락 다쳤을 때 하는 얘기들을 제가 좀 아는데 지우가 붕대를 안 가져온 적이 있대요. 네. 저희가 또 소금 얘기하면 다 할 얘기 많거든요. 사이먼 손가락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그때? 이제 뭔가 붕대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붕대를 안 가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노트라도 찢어서 종이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나. 제 주머니는 트윅스밖에 없었고. 근데 정태기 형 오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감아줘야 되는 타이밍은 점점 오고 있고. 제가 스카프를 풀었죠. 스카프를 풀었는데 정태기 형이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조금 순항하자. 이게 치료냐? 사이먼의 이 인물로서 손이 새까맣게 동상에 걸렸는데 이걸 감는 스카프를 감는다? 리처드에게 진짜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게 치료냐? 이게 치료냐 이 녀석아. 관객분들에게 들리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오직 지우를 보면서 얘기했겠죠. 그 스카프가 현실이랑 꿈을 왔다 갔다 보여줄 때 좋은 현실 때는 스카프를 제가 하고 있고 그때는 형이 이렇게 말고 있으면 이게 잘 보여서 그 뒤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얻어버린 아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게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이후에 뭐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연습실에서는 훈이한테 정태기가 또 그때 우리가 지금 옷보다 더 두꺼운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정말 최단으로 틀고서는 계속 하는데 1막이 끝나면 땀이 식어요. 사이먼은 손가락 가려져 나왔는데 야 에어컨 좀 꺼라.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너무 춥다. 하네스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정태기 형이 이제 하네스를 안 차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프리셋을 안 해요. 프레스를 안 해요. 배우가 그래서 서로를 자기 소품을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근데 다 괜찮지 나만 안 괜찮지. 아니 근데 나만 저희가 괜찮지 뭐. 워낙 힘든 게 소품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주머니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8개거든요. 8개 중에 6개를 써요. 아니 나가려고 하면 진짜 항상 불안해. 뭔가 안 챙긴 것 같아. 실제로 이제 알파인 스타일로 몸에 묶으셨어요. 하네스 없이. 하네스 없이. 저희가 몸에 불렀다고 하더라고. 허리에. 그 토니 크루츠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진짜 웃음을 잘 못 참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한 순간 그날 같은 공연이었어요. 네. 저는 모든 4명의 배우고 다 알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푸니가 나갔다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아니 자꾸 어필하는 게 나는 하네스가 없다라는 걸 자꾸. 직접 얘는 아예 이걸 잡거든요. 둘이는 연결돼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쳐가지고 계속 하네스 없다고. 저 나갔어요. 그래서 푸니 봤지? 너 가져와 이랬는데 저기서 해맑게 그냥 웃고 있어요. 망했다. 두 번째 선호 살짝 이렇게 들고 나 아무것도 없다. 제발 봐라. 너 나갔다 오잖아. 제발. 공연 끝날 때까지 몰랐대요. 저만 알았어요 이거를. 틀만 하는 거야. 그 저는 이 행동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웃으면 이거 관객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텐데 이거 나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이거를 이 하네스를 차면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그걸 정태기가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그냥 세라 거를 그냥 차면 됐었는데 그 나중에 알았죠. 언제 차냐 또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죠. 저희 장비 쓰는 게 딱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뒷부분이 중요한데 뒷부분에서 찰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도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사이먼이 처음 등반을 시작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인상 깊은데 이런 사고를 겪고 나서 등반할 때 어땠을 것 같나요? 실제 인물의 이야기는 알지만 배우님 생각이 궁금하다. 실제 저도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실제 인물 사이먼 예이츠라는 분께서 그 등반계 쪽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힘들게 살아셨다고 들었거든요. 잘 짜는 것 때문에 조만 계속 대변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저희 대본 마지막이랑 똑같이 나중에는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극복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해봤겠지만 결국엔 그쪽 방법이 아닐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아닐까.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많이 도와주셨던 대장님이 그 실제로 동료를 구하시고 하시면서 동상 때문에 이렇게 뭐 발가락 절단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얘기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를 구하지 않았다면 난 다시 산으로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사이먼은 조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등반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만약에 조가 돌아오지 않았었다면 사이먼이 계속 산에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대장님이 그때 말씀해주신 거는 이게 이미 로프로 얘랑 나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미 목숨을 같이 버릴 준비가 돼 있는. 반응이 없어도 그럼 거기서 계속 있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되게 달라요. 야. 얘기를 같이 해보면 보통 생각하는 거 이상을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가세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저도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우린 죽을 생각 1도 안 하고 가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아예 저희 상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산 타시는 분들이라는 말을 싫다고 네. 걱정해서 나와서 이게 진짜 진짜 싫어하시는 말인 거죠? 저희 대장님이 그렇게 싫어한다기보다 나 그런 말 쓰지 않죠. 않는다. 네, 소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올라타는 거 탄다. 자체가 탄다 산이라는 자체가 에베레스트 우리 관광객 아니에요 하고 나서 리처드가 사실 에베레스트는 하다 설명이 끊기는데 네. 하려던 설명이 궁금하시다고. 네. 그것도 저도 궁금했었는데 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에베레스트가 너무 유명하고 가기 힘든 산인 건 맞지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요즘은 관광객분들도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이 잘 되어 있다고 전담하는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고 헛에 가득한 조아 사이먼이 에베레스트 우리 관광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안다. 사실 에베레스트는 관광객도 많고 이렇게 하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세라가 편지를 읽을 때 네, 조가 좋아요. 세라를 바라보는 표정이 참 따뜻하면서도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신지 궁금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죽으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누나 때문에 못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난 죽고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은 결국엔 남겨질 사람들인데 굉장히 많이 미안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누나는 정말 그걸 싫어했는데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지점까지 가서 결국엔 포기를 한다는 마음 자체가 남겨질 누나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죠. 네, 얼마나 슬퍼할지 아니까 얼마나 슬프고 힘들지 아니까 굉장한 뭐 죄책감이라면 죄책감, 미안함. 사이먼이 조를 내려보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처드가 노래를 부르는데 연출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이면 혹시 너무 힘들어서 리처드를 때려주고 싶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다음 질문이요? 리처드한테 힘을 많이 받죠. 왜냐면 연습할 때 그 노래가 처음에 없었어. 없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노래는 나왔는데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없었을 때 그냥 막 이거저거 해봤을 때 노래 없으면 너무 힘들어. 약간 노동가 같은 조의 경야에 등장한 사이먼에게 세라가 산 타는 인간들은 모두 동생 죽인 나쁜 놈들이다라고 원망할 때 정택 배우님 어떤 생각이 드냐고. 제가요. 인물은 뭐 죄송한 이상의 어떤 거겠죠.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때 또 이게 세라 누나들이 좀 강력하게 하거든요. 쥐누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격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날부터는 여기를 막 찌르기 시작하고 그냥 저는 이런 순간에 폭력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아니야. 연극쟁이들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이러고 있으면 나는 할 말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만약에 그러시면은 돈 좀 버린 것들이. 근데 할 말 없이 그냥 난 하고 싶은데 맨날 말만 하던 엄마가 오늘 갑자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지. 찐이 배우님 공연 때마다 트윅스 드시는데 먹고 바로 대사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어요 그거. 네,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그 씹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틀어가면서 몇 번 씹고 그리고 그 나중에 했을 때 물 주려고 그 재떨이 가지러 가서 그래 더서 이런 디테일이 노력이라니까. 노력을 만들어지는 거야. 씹고 물이야 라고 한답니다. 극 중에 나오는 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의 상상인데 공연 준비하면서 실제 세라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조의 머릿속에는 늘 화가 많다고 하니까 그랬겠죠. 아니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게 뭘 왜 가는지 뭐가 좋다고 가는지 그 위험한 곳에 뭘 돈을 벌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다고 하는지 늘 잔소리하는 누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채팅창에 아까부터 라마 얘기가 너무 나와요. 라마? 네, 라마 표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라마 중요하죠. 네, 어떻게 앞으로도 좀 이렇게 변화무쌍한 라마가 계획돼 있습니까? 아니요. 뭐 오늘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니 그 아이디어는 연출님 아이디어였어요. 니네 라마 흉내를 한번 내봐. 아 연출님도 이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많이 고갈되셨나, 감이 좀 떨어지셨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연출님이 시키면 또 하니까 했는데 연습실에서도 그닥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조끼리는 보잖아요. 그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첫 공을 하고 아 연출을 믿어야겠다. 내가 못 보는 다른 것들이 있구나. 공연 중에 얼굴까지 빨갛게 되어서 진짜 아파 보이는 때가 있는데 혈감에 이어서 혈색까지도 자유자재로 연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노력이죠. 네, 노력. 노력 많이 하더라. 아 혈색, 혈관 다 노력으로. 땀도 노력으로. 아 땀도. 땀도 자기가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제 땀이 잘 안 나요. 이 공연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는. 성민 처음에 땀을. 정말 연습실에서부터 젖더라고요. 뭐 바람막이지만 뭐 에어컨 그렇게 막 낮추고도 하는데도 젖더라고요. 이게 어떡하나, 너무 많이 난다. 근데 이 땀이 많이 나는 게 그게 도움이 되겠다. 내심 좋았는데 사람이 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또 아무리 에어컨을 낮춰도 원래 안 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안 나오기 시작해.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헬멧을 딱 벗으면 땀이 칵 나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헬멧 딱 벗었는데 뽀송한 거. 아 그거 아니야. 아니다. 큰일 났다. 나 이거 적응했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에너지를 많이 쓰죠. 로프에 매달려 있을 때 일부러 놓질 않죠. 거의 막 힘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땀을 이렇게 흘리죠. 아 그럼 지금 최근에 나고 있는 땀은 다 연기로 안 날라면 안 날 수 있죠.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땀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부끄러움을 알면 라마 때부터 약간 좀 오버하면 몸이 이제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땀이 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즐기기 시작해서 이게 네, 안 돼요. 안타까워. 거기 안 돼요. 거기 즐겁거든요. 베이스 캠프에 사이먼이 혼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마중나가 굉장히 반갑게 딱 가시다가 리처드가 혼자 돌아온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으로 하시는지. 조아 사이먼이 예상했던 루트보다 훨씬 늦게 돌아온 거라 그때 베이스 캠프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가 되게 궁금했고, 어쨌든 혼자 돌아갈 수는 없고 이들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되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을 상태에서 사이먼이 돌아왔는데 이제 조가 죽었다. 아니겠지 하면서 설마 하면서 조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는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이먼이 혼자 돌아왔을 때 줄도 없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지만 일단 돌아온 사이먼을 더 예의주시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손도 다쳤고 몸도 다쳤고 마음도 많이 다쳤으니까. 대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게 지금이면 이렇게 루트가 늦어지면 빨리 구급대가 와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배우들이 연기 다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자막을 볼 때 어떤 감정이신지. 그냥 세라는 비행기 납치 사건에 연루돼서 6주 동안 몰랐다고 하거든요. 이 남매는 뭐야? 이런 생각이 하는 것 같은데? 리처드가 그럼 과연 무슨 책을 썼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실제 리처드는 어떤 책을 썼을까 그런. 왜냐면 저도 책을 쓰니까 그런 생각. 중에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혹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있다면? 저는 진짜 다 좋아요. Knocking on Heaven's Door도 있고 지우가 부르는 노래도 좋아하고 뭐지? 클래식? 달빛. 드뷔시. 드뷔시도 있고. 우리 밥 딜런 음악이 우리 누나 그 춤출 때 Rain 브라운 도린 다 노래가 되게 그때 딱딱딱 맞게 들어가서 너무 재밌어요. 배우들 극 중에 나오는 그 가장 좋아하는 장면? 사이먼 돌아오고 리처드가 맞아주는 그 그림이 제일 마음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둘이 같이 바라봤던 그 달을 혼자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공연을 봤을 때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달빛을 공유하고 있는데 같은 조랑 사이먼이 같은 달을 보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잘 못 골라요. 그냥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장면 물어보면 하나 고를 수 있어요. 아쉬운 거요? 아쉬운 건 정태기 신이. 이건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성민이 씨. 저희가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겠죠. 좋아하는 여러 대사들이 많겠지만
번뜩 생각나는 한 구절.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북에도 썼는데 멋진 건 말이야 나 이거요. 이야기야. 지금 저 생각난 거 이거 됐어요. 지금 오디오 겹쳤거든요. 다시 한번. 멋진 건 말이야 네 이야기야. 네, 세라가 조한테 네. 이제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상상 속의 경야에 와서 있는 조한테 해주는 얘기거든요. 아니라고 이 그 산에 오르는 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거 멋진 거야. 처음 이야기해주는 말이에요. 멋진 건 말이야 네 이야기야. 제 대사인데 생존했는데 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 ASMR 생존했는데 저는 그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데 일단 저 바위까지만 저 그거 좋아해요. 나 그때 말했는데 저 앞에 있는 30분만 더. 볼 땐 분명히 저 조한테 집중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는 자꾸 사이먼한테 너무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고마워져요. 사이먼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산악인들은 그렇게 뭐 욕 욕을 했대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시간 반이나 그러고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1시간 반을 그럴까. 버틴 거지 사실은 그 내려오는 시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버텼던 거니까. 그리고 원작 책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산에서 이들이 어디서 다쳤고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말이 안 되는 떠날 수 있지. 높이를 내려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진짜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말이 아까 채팅창에 정택배우님이 얼굴에 묻은 똥 만져보고 냄새 맡는 디테일이 너무 웃기다고. 얘네들이 일부러 더 묻혀요. 오늘도 얘 묻히려고 한 번 묻혔으면 되는데 뒤에서 안고 있는데 계속 묻히려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동상 걸린 게 아니니까 천천히 오는 거야.